11월 1일 날에 같이 원전 테마로 상승을 했 이런 한전 기술처럼 상한가를 간 뒤에 다음날에 이제 하락이 나왔지만 곧바로 또 상승이 나와줬는데, 같은 테마주에 이제 한신기계라는 종목을 11월 1일에 같이 이제 상승을 했지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반등이 앞에서 크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이제 주식한 지 6년 정도가 됐는데 오늘 말하게 될 이 내용을 미리 알았다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말하려고 합니다. 주식 공부를 하거나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매매 기법이나 매매 타점, 중요한 거는 종목 선정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유료 강의들을 듣고 처음 매매를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유료 강의에서 A라는 매매 기법만 따라하면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상한가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1번 종목에서는 수익이나 2번 종목에서는 또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매매 기법이더라도 중요한 거는 종목 선정이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은 종목 선정에 대한 걸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 10분 정도 시간 내서 보신다면 종목 선정에 대해 50% 이상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저는 유료 강의 1000만원 이상 쓴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서 차트에서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관심 종목부터 잘 찾아야 하고, 그중 이제 대장주를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대장주를 찾아서 매매를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위 사진은 이제 관심 종목입니다. 11월 1일 날에 특징 있는 테마가 두 개 있었는데, 여기 보이시는 원전 관련주랑 그 다음에 네옴시티 관련주가 있습니다. 재료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원전 관련주 대장은 이제 한전 기술이었고, 네옴시티 관련주 대장은 유신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두 종목이 대장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으실 텐데, 제가 보는 기준은 이제 등락률입니다. 전에는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이 대장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등락률이 높은 종목, 특히나 테마주에서는 등락률이 최우선입니다. 그 이유는 이 원전 테마를 예로 들어서 한전기술, 한전산업, BHI, 한신기계 순으로 많은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20조 원 규모 폴란드 수출 소식이 TV나 네이버 뉴스로 도배가 됐는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저런 뉴스를 보고 잘 넘기지 않습니다. 저거 관련된 종목이 뭔가 생각을 좀 하면서 관련주를 막 찾아다니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은 이런 테마주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높게 올라와 있는 종목에 관심을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심리상 변동성이 큰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관심은 결국에는 이 거래량이 됩니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 거래대금이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그건 더 이따가 얘기하고, 이 관심이 생겼다면 매수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는 겁니다. 만약 대장주가 상한가에 들어간다면 사람들은 대장주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구간이 없으니까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를 못하겠죠. 그때 이제 이등주를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 한수원 20조 원 규모의 폴란드 원전 수출 소식이 누가 봐도 테마 이런 재료성으로 참 좋아 보이는데, 그 뉴스를 보고서 대장주를 사려고 하니까 벌써 상한가에 들어가서 사지를 못하니 이등주를 이제 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의 상승 순서는 이제 대장주, 2등주, 3등주 순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이거를 구별하는 기준은 저는 등락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을 좀 다시 보면 이제 대장주는 한전기술, 2등주 한전산업, 3등주 BHI입니다. 이 대장주인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11시 33분에 상한가를 간 뒤에 그 다음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계속 사고 싶어 하니까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한가를 막 가게 되면은 이 호가창에서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이 상한가에 계속 걸려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고 싶어도 계속 매수를 하려고 하는 물량이 있으니 이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2등주는 이제 한전산업이었습니다. 한전기술이 11시 33분에 상한가를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장주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서 2등주인 한전산업에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일단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힘이 부족해서 한전기술처럼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은 아니고요. 그리고 네모 박스를 친 구간이 11시 33분입니다. 아까 말했던 한전기술이 상한가를 들어가고 나서 이쪽 2등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등주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등주인 BHI는 지금 모습이 2등주보다 더 심각합니다. 상승 후에 곧바로 이제 하락하는 움직임이 발생을 하는, 대장주와는 격이 다르다 움직임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승을 이제 한전기술은 상한가가 걸리면서 풀리지도 않았는데, 이 종목은 이제 1시 한 반 정도 상승을 하다가 곧바로 하락이 나옵니다. 이런 3등주는 이 상승과 하락이 이제 좀 커지면서 불필요한 변동성이 많아집니다. 대장주를 컨트롤하는 세력의 입장에서도 밑에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애매하게 주가를 빼지 않습니다. 굳이 개미를 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가를 더 높게 올려가지고 높은 데서 매도를 하려고 하지, 예를 들어 목표가가 10,000원인 지금 5,000원인 상태에 괜히 일부러 주가를 하락시켰다가 개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자신들의 보유 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대장주는. 하지만 이런 3등주 같은 경우에 그냥 개미털기 모습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거래대금이랑 여기서 관심하면서 거래량 이 얘기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래대금은 이제 하루에 종목이 이제 일봉상 이제 끝이 나면서 일봉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거래 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루에 끝나는 이 거래 대금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관심 그리고 거래량, 이 분봉상에서 상승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이 있죠. 이렇게 상승할 때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이런 상승할 때 들어오는 거래량을 이제 관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런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 11시 33분 이후에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지만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한전기술처럼 크게 들어오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좀 말씀해 드리고, 네옴시티 관련주를 또 이야기하면은 유신이 당일에 11시 36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아까 봤던 11시 33분에 원전주, 11시쯤부터 원전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유신이 이제 상한가가 좀 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침 일찍에서는 네옴시티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 이 원전주로 돈이 이동하는 흐름이었다라는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진짜 이 당일 이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고, 사실 뭐 지금 알려드린 뭐 매매 기법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2등주인 세아특수강은 이제 상한가도 가지 못했고 유신이 하락을 하니까 같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말했던 상한가를 가고서 유신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죠. 근데 세아특수강은 이제 상승 좀 했다가 이렇게 하락을, 대한전선도 이게 고가가 17%까지만 상승을 하고서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3등주니까 20%도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그림만 보면은 이게 그 테마별로 해서 상승 후에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냥 횡보하는 모습만 이어집니다. 세아특수강도 좀 비슷한 모습이고요. 유신도 뭐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유신은 상한가를 가고 나서 주가가 한 5% 빠진 뒤에 이렇게 횡보를 하는 거고, 세아특수강은 이제 22%까지만 올랐다가 그 뒤에 하락 후에 이제 횡보를 하고, 대한전선은 17%까지만 올랐다가 횡보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힘의 크기예요. 대장주는 상승을 일단 크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던 것처럼 테마로 상승을 하는 종목은 무조건 대장주를 매매해야 됩니다. 여기서 대장주가 마이너스 5% 하락을 하면은 2등주는 마이너스 8%, 3등주는 마이너스 13%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전기술은 종가 대비해서 상한가 다음날에 9.77% 하락하고, 이 한전산업은 마이너스 11.90% 하락을 했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도 갔습니다. 근데 한전산업은 상한가도 못 갔고 한전기술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물어보실 것 같은데, 나는 직장인이라서 당일 상승하는 테마주를 모르는데 나보고 단타를 하라는 거냐? 일단 절대 아니고요. 저도 당일에 장중에 종목을 따로 찾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장주를 찾는 거 장이 끝난 6시 이후에 대장주를 이런 식으로 맨날 관심 종목을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매매 기법이나 알려드릴 매매 기법을 대장주에만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테마의 2등주, 3등주를 그러니까 매매를 하지 마시고 꼭 대장주를 찾아가지고 대장주에서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명 이제 대장주만 본다고 하면 매매를 못하는 순간들이 존재할 겁니다. 매매 못하면은 뭐 어떤가요? 그래도 매수를 안 하면은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매수를 할 때 제대로 된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대장주가 20% 상승하면 2등주는 15%, 3등주는 10% 상승합니다. 먹을 때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매수를 해야지 굳이 힘도 없는 종목을 매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은 무조건 돈과 관심이고, 대장주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그런 종목인 겁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밑에서 누군가는 사주고, 상승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주가가 높게 있더라도 따라서 사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주를 매수를 해야 하고, 이 내용을 알고서 대장주만 매매를 한다 생각하면 크게 발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종목 선정이다라는 내용이었고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은 이 원전 관련해서 이 한전 기술, 제가 상한가 다음날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종목을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4등분선 그어가지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 정리를 하는 매매를 했을 텐데, 아쉽게도 여기 손절이 나갔죠. 여기 손절이 나갔습니다. 근데 일단 기준대로만 매매했다. 매매는 실패한 매매는 아닙니다. 저는 이게 손절이 나갔다고 해서 실패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그리고 이 한전기술을 매매했다라고 하면은 잘 매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법 중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 양봉에 대해서 그 저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4등분선 이렇게 그어가지고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매매를 했으면은 수익은 났을 겁니다. 여기 짧게 해가지고 해봐야 뭐 한 2%, 3% 될 텐데 한 1.5%죠. 여기서 매수하고 이 한 칸 반 위에서 매도하는 걸로 해가지고는 충분히 이제 매매가 됐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차 상승이고 여기가 이제 조정 구간, 그 다음에 2차 상승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저점이 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4등분선을 그은 뒤에 매매를 하는 게 맞았을 겁니다. 맞았는데 손절이 나간 것 뿐이다 라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대장주에서 매매를 하려고 했어야 하고, 만약 매매한 뒤에 손절이 나가더라도 기준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손실이 났을 뿐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관심 종목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이제 영상이 10분이 좀 넘어가가지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나중에 관심 종목 이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보셔서 테마의 대장주가 중요한 이유는 10월 20일 날에도 원전 관련해서 상승을 했는데, 대장주인 G2파워를 보면은 10월 20일 날 상한가를 간 뒤에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2등주인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을 하다가 원전 뉴스가 뜨면서 겨우 이제 본전가를 넘어주는 모습이고요. 이 한신기계 이때 상승을 했다가 계속 하락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11월 1일에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확실히 G2 파워보다 약한 게 보입니다. 3등주 우진인데 이거는 별로 볼 것도 없겠죠. 누가 봐도 움직임이 별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 대장주인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알려드린 거는 이 상한가 다음 날에 매매하는 방법만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매매를 못 하겠지만, 이런 높은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합니다. 예, 충분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G2 파워를 대장주라고 생각해서 이 구간에서 매수한 뒤에 이제 매도를 여기 올라갈 때 했습니다. 솔직히 뒤에 이렇게 높게 올라간 거는 아쉽죠. 이게 더 크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일단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같은 매매 방법을 가지고 매매를 해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종목 선정과 대장주를 찾느냐 아니냐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장주 찾기입니다. 더 이상 이제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부터 관심 종목을 좀 선정해가지고 대장주를 찾아서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로그에다가도 많이 올리고 있고, 나중에 이제 전자책도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되겠습니다.